그러니까 이 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귀납이 띄어쓰기 표시하겠죠?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은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 뭐가 있어야 돼? 자연의 일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천천히 끊어 읽으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은. 그러니까 요거 한결같음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일양성이 곧 무슨 뜻이야? 한결같다 이 말이거든요. 한 가지 모양이다 이 말이야. 한 개 모양이다 그 뜻이야. 일양성이. 자, 이게 가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흉은요. 주어가 뭐야? 귀납이야, 귀납. 귀납이 옳은 게 되려면 문제가 있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옳은 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연의 일양성, 즉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 자연의 속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의 이 한결같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뭐 이런 게 한결같음이잖아요. 그쵸? 보통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야? 봄에 눈이 내린다거나, 겨울에 꽃이 핀다거나. 그 도깨비, 그 드라마 우리 TVN에 도깨비 보면은 공유가 그 누구니 걔 이름이 김고은이니? 김고은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니까 갑자기 한겨울에 벚꽃이 막 피어가지고 막 떨어져 내리잖아. 나만 본 거야? 도깨비 다 봤잖아. 왜 이래? 지금 계속 재방송하고 있잖아. 도깨비 꼭 봐야 돼. 그거 명작이야. 하여튼 이 자연의 일양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한결같다는 거잖아. 한결같다. 그러니까 일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문장 가볼게. 그는 자 그때 그의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잘 봐야 돼.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이다. 뭐뭐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문장 구조에서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왜냐하면 이 선언적이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말하고 대비를 이루는 말이라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주머니 속에 챙겨야 될 기본 지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천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장사도 못해. 돈이 없으면은 지식이 없으면은 독서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올 거. 선언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경험하기에 앞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이야 후야. 경험하기 이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그 말이겠죠.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어 찾아볼래? 주어가 뭐였지? 자연의 일양성. 자연이라고 하는 게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이라는 게. 그쵸? 자, 근데 이제 그게 어쨌다는 거냐 했을 때 다음 문장 즉이라고 이제 부연 설명 가는데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라는 주장은 자연의 일양적이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자,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 순환 논리. 자, 동그라미 딱 해보세요. 자, 그리고 형광펜으로 여기에 색깔을 딱 해볼게요. 순환 논리. 자, 왜냐하면 이게 1번 비교쌍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비교쌍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발견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알겠죠? 왜 순환 논리가 비교쌍 1번이 될까요? 화제가 뭐니까? 문제들이니까. 귀납의 문제 1번이 바로 뭐예요? 순환 논리라는 거죠. 순환 논리. 방금 읽은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 문제 풀 때, 자, 문제 풀이 전에 읽기 단계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읽으면 안 돼요. 알겠죠? 발견하는 대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문단에서 귀납 발견하고 한계 또는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2문단에서 순환 논리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선배들이 어떤 오류를 보였냐면 일양성이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핵심이 뭐야? 결론이? 순환 논리라는 거거든요. 순환 논리.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방금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건 이해하고 갈게요.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귀납이라는 게 정당화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연이라는 게 어떤 속성? 일양성이라는 한결같음이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어야 돼. 봄에 눈이 내리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례 들었던 거. 슬기는 죽는다. 아이는 죽는다. 뭐 해봐야 돼? 우리가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슬기가 죽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 거야. 봐야 아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연적 삶.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그쵸?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할 거야? 관찰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경험을 해봐야 알아.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라고 했잖아.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지식이야. 근데 이 지식, 자연 일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식이 경험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경험은 곧 뭐예요, 다시? 경험은 뭐야, 다시? 경험은 곧 귀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돈다는 얘기 이렇게. 귀납이 옳다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지식을 가져왔으나 그 지식은 경험에 의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시 그 경험에 의한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수학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주변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슬기는 여신이다. 주장이에요. 그럼 전제가 뭐가 나와? 왜 여신이야? 슬기는 예쁘다. 예쁘니까.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야. 슬기는 왜 예쁘지? 슬기는 여신이니까. 이게 순환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제가 곧 결론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이 결론이 곧 전제고 전제가 결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장이 이유가 되고 이유가 주장이 되는 그런 관계. 알겠죠? 슬기는 여신이야. 왜 여신이야? 이쁘니까. 왜 이뻐? 여신이니까. 왜 여신이야? 이쁘니까. 알겠지? 비판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죠. 비판 첫 번째. 순환논리라고 하는 건 욕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순환논리에 빠졌어. 너 순환논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싫어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던 거 이어서 갑니다. 몇 문단 할 차례야? 3문단 갈게요, 이제. 3문단 봐봐. 예상해봐. 뭐가 나올까요? 문제 두 번째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그 문제 1번을 추가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 1번을 반박하는 게 나올 수 있지. 셋 중에 하나야. 그치? 근데 어떻게 나왔어?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뭐 하기 위해?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로 시작했어요. 자, 옹호하기 위해. 그러면 형광펜으로 색깔. 옹호에다가 색깔 딱히 옹호.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앞서 나왔던 그 문제점 1번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전체 화제가 뭐야? 귀납이기 때문에, 귀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쌍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해야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읽을 때 여기에서 너무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 갔어야 돼. 자, 어쨌든 갈게요. 이제 두 번째 라이헨바흐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부대책을 제시한대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전제했대요. 잘 봐.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에는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의 점성술이나 뭐뭐의 다른, 자, 여기다가 밑줄만 그어볼게요.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 야, 일양적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자연이 이게 분필을 던지면은 땅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일양성이 아니야. 일양성이죠. 던지면 떨어져야 돼요. 미국에서 던진다고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야? 미국에서 던져도 떨어지는 거고 영국에서 던져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던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일양성이지. 그치? 그런 것들이 뭐예요?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점성술하고 예언하고 비교한 거야. 그거보단 낫지 않냐 이거지. 뭐가? 정확도가.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그랬어요. 만약에 일양적이지 않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봐봐. 이제 예측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귀납은 최소한 보세요.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이다. 비교적 성공적이다. 여기는 덜 나쁘다. 알겠죠? 덜 나쁘다. 덜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보다는 나쁘지 않은 거야? 점성술보다는 나쁘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봐. 입시를 우리가 치르잖아. 어떻게 하면 국어 성적이 오를 것이냐? 학습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점집을 가는 게 빨라? 학원을 오는 게 빨라? 학원을 오는 게 빠르지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 저 학원 가면 꼭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던데? 라고 하면서 하나둘 지금 빠져나갔잖아. 지금 그만둔 애들 있잖아. 지금 우리 같이 보던 애들 중에 그럴 수 있어. 인정해. 내가 뭐 최고는 아니니까. 애들이 듣다가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봐봐. 뭐라고 말해야 돼? 저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 어떤 자연의 철칙과도 같은 절대 법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점집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해되지? 그럼 왜? 비유가 확 와다. 자, 선생님은 스스로 디스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자, 결국 자연이 일양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가 차선책이 된다는 얘기야? 귀납이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최고는 알지라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선배들은 여기서 졸라 시간을 보낸 거야. 근데 이거 시간 보낼 문단이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한번 배운 거야.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하는 거죠. 한 거죠 지금. 그럼 그 다음 문단 첫 문장 봐라. 귀납이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라고 시작하잖아. 자, 형광펜. 한계에다가 색깔. 한계. 자, 이게 한계인 건데 그 한계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같은 줄 아직 그 형광펜 뚜껑 닫지만 그 한계 가운데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미결정성의 문제 있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미결정성의 문제. 자, 얘가 두 번째 한계야. 그래서 2번이라고 번호 붙여봐. 얘가 이제 비교상 두 번째인 것이죠. 이해되지? 비교상 두 번째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는 이제 잘 읽으셔야 돼. 알겠지? 직전에 그 문단은 괜찮아. 지금부터 잘 읽어야 돼.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설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대요. 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점들이 있지. 문장 읽어봐. 몇 개의 점들이 있는데 예측 상황이야. 쭉 문장 읽어봐. 근데 이게 이 점들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 있어. 근데 이렇게 곧장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아니야 난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률상으로 어떤 것들 되게 그러할 만한 것들을 다 방식들, 경로들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지금부터 이쪽에서 저쪽으로 공을 던질 거야.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게 예측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지금 그걸 문장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밑줄만 그어놓을게요. 자,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여기다가 밑줄을 딱 그어놓을게요. 이게 관찰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다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어? 없지.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던지는 게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치르고 좀 침울해져 있고 우울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야 사실. 이 논리에 따르면은. 알겠어요? 선생님 경험으로 봐도 그래. 선생님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매년 나한테 배운 친구들 경험치를 누적해서 관찰하다 보면은 얘가 반드시 오르겠다 싶은 애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애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조건 노력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예측이 너무 몰입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 멘트가 나온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믿음이 중요하거든. 아시겠어요? 근거를 찾으면 안 돼. 논리적 근거 그딴 거 없어. 수능시험에서 내가 1등급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미친 짓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나 한마디만 더 할게. 봐봐. 재수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종합반에서 성적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래. 니네 개인 성적표를 보면은 성적 추이가 이렇게 될 것 같지? 이런 애들 한 명도 없어. 그 얘들은 전부 춤을 춰 성적이. 알겠어?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져.
맨날 1등급 하다가 4등급. 5년 전에 내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지?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멘트가 그 드라마에서도 어머니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 그러면 진짜 되는 거야 그게.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결국은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이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니? 지금 여태를 설명하는 게 발견하자인데 뭘 발견하자는 얘기야? 이제 추가 정보를 봐야겠죠. 추가 정보를 뭐